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광고 말씀 올릴게요. 오른쪽에 적어놨네. 모의고사 7월 31일 날 일요일이죠. 어, 실제 시험이 9시부터 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9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낸드 하나가 아니고 방문각지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는 학예 방학이니까 그때 학원에 나오시면 많이 됩니다.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아, 그거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예. 도서관은 상관이 없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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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최종적으로 8월 31일이 결정이 됐어요. 음. 예.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민사특별법 할 거거든요. 민사특별법. 여기서는 총 6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 그 5개 법이니까 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집합건물법 이렇게 5개 과목이잖아요. 여기서 각각 한 문제씩 나오고 나머지 한 문제를 돌아가면서 내는 건데 요즘에는 대부분 그 주택임대차에서 한 문제를 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임대차에서 두 문제, 나머지는 다 한 문제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페이지 304쪽에 주임법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04쪽. 자 줄여서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거는 이제 특별법이죠. 그래서 임대차에 대해서 이렇게 충돌이 되면 우리가 일반 임대차하고 주택 임대차하고 충돌이 되면 누가 우선? 주택 임대차가 우선. 왜? 특별법이니까. 그럼 이 법은 특별히 만든 거잖아요.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을, 임차인을. 임차인을. 그래서 일단은 임차인이 자연인이야. 숨을 쉬어야 돼. 그 말은 얼어 죽지 마라. 왜냐하면 임차권은 채권이고 자 소유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하고 이렇게 충돌이 되면 누가 웃어? 물권이 웃어. 그래서 임대인이 그 주택을 임차인 모르게 제3자한테 양도를 해버리고 제3자 소유자가 임차인한테 방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죠 임차권자는 채권이다 보니까 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쫓겨났다고. 그것도 언제? 1월 말에 엄동설 안에 쫓겨났다고. 그럼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왜 죽어요? 얼어 죽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물론 임차권에다가 등기를 해버리면 물권화가 돼서 대항력이 있는 건데 임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임차인한테 임차권 등기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 둘이 가서 신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무자인 임대인이 절대 동의를 안 해준다. 해주면 자기가 재산권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안 해줘요. 그래서 법에서 어떻게 했어요? 좋다. 안 해줘도 좋다. 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만들어줬다. 이제 대항력 있어. 그러면 주택이 제3자한테 넘어가더라도 제3자 소유자가 방빼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랬다간 어째요? 뒤지게 맞죠. 왜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잖아요. 그런 임차권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인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럼 법인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안 한다? 원칙은 안 한다. 근데 외의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자, 우리가 주공등이라고 돼요. 용어가 바뀌어졌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그러면 주공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있어요. 여기는 많은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이렇게 매입하기도 하지만 또 임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무주택 서민들한테 아주 저렴한 가격에 또 다시 전대차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공 등하고 중소기업은 법인이어도 인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건축물은 다 뭐가 있어요? 용도가 있잖아요. 주 용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용도가 있는데 이게 용도가 주택이야 돼. 주택. 그러면 공부상 용도, 실제상 용도.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상 용도. 그래서 용도는 그냥 일반 사업용이에요. 주거가 아니요. 업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주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그 모텔 있잖아요. 모텔. 숙박시설. 이게 이제 사업주가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에서 금전 소비 대차하고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근데 경매로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모텔들도 영업이 잘 안 되면 그 임대 내놔야 안 내놔요. 뭐 사골수를 해가지고 내놓잖아요. 좀 그 오래된 모텔들은 거의 절반이다 임차인들이 들어있어요. 임차인들은 그런 경우는 용도는 숙박시설이지만 실제는 어째요? 주거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항력 갖추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용도는 공부상이 아니라 실제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문제틀을 가봅시다. 1번 보시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가입하시고. 자 1번 주거용 건물 일부가 주거 예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OX? 오죠. 그 다음에 2번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네, 그래서 공부상이 아니라 실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돼요. 그 주택으로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돼요. 그 다음에 3번 임차주택이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대표적으로 펜션이나 숙박시설이잖아요. 원칙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4번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자 여기서 잘라요.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된다. 적용된다. 이게 이 사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을 건데 해제에서 자 갑의 주택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 대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매매 계약이 뭐가 됐어요? 해제되기 전에 을하고 병하고 주택이니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력을 갖춘 상태. 그런 상태에서 뭐가 됐어요? 이 매매 계약 해제가 됐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자 해제되기 전에 병은 보증금 누구한테 줬어요? 을한테 줬겠죠. 여기는 임대인, 여기는 임차인이잖아요. 해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해제가 되면 원상 회복이 돼버리죠. 주택이 왔다가 다시 누구한테 돌아가 버려요? 갑한테. 말소등기 해야 돼요. 자동으로 돌아가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대금 갔다가 다시 돌아와 버리죠. 그러면 이제 을은 더 이상 임대인 기한이요?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보증금은 주기는 누구한테 줬어? 을한테 줬어. 누구한테 받아? 그렇죠. 갑이 자 임대인의 지위를 뭐 하는 거예요? 승계한다고 판례에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증금을 갑한테 받는다. 이 판례가 지금 여기 4번 지문. 이게 엄청 여러 번 나왔어. 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자, 5번 원칙적으로 법인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원칙은 안 된다. 외적은 된다. 누구? 주공 등하고 중소기업.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임차권 후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대항력은 뭐예요? 주택을 뭘 받고? 인도받고. 그 다음에 인도받고 주택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근데 확정일자를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어 없어?
확정 일자를 아직 안 받았다니까. 그러면 우선 변제는 없어. 대항력만 있어.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죠. 소액이라면 보증금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뭐까지 받아야? 확정일까지 받아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럼 봅시다. 자,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여기는 대항력만 물어본 거예요. 예, 확정일자랑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틀린 거 그랬어요. 자, 1번.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 자, 전입신고하면 바로 대항력 발생해요? 수리가 된 날로부터 다음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입신고는 신고하면 바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수리된 다음 날 0시. 접수가 아니라. 근데 상가는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바로 돼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즉 말해서 내가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대상이 돼야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이 될 자격이 주어지거든. 근데 내가 최초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른 어떤 관계가 세금 관계랄지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한 10년 했어. 그러면 어째요? 세무서에서 다 이렇게 검토하고 심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5일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10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에서는요. 신청한 날 다음 날 0시. 주택에서는요. 수리한 다음 날 0시. 두 개 비교를 하시라고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자, 2번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해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 반환 의무를 면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합니다. 갑의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너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 이 사람은 보증 주고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가 됐다고요. 누구에게요? 병의에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러면 자, 임대인의 지위는요, 주택이 양도가 되면 자동으로 누가 승계해요? 설정자 지위를 이 사람이 승계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이 없으면. 왜냐하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항력이 없어요. 그럼 승계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을한테 또 하나 특례를 주는 거예요. 을이 양도된 거에 대해서 뭐 해버리면 이의 신청을 해버리면 이때는 임대인의 지위는 병에게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준다 이제 그때는? 갑이 준다. 그러니까 을은 자, 양도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을이요 생각해 볼 거 아니라고. 갑이 책임재산이 만약에 5억이요. 병의 책임재산이 10억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의 신청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 그럼 누가 부담을 줘? 병이. 이 신청을 해버려서 반대요. 여기는 5억이고 여기 3억이고 여기는 10억이야. 20억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보증 돌려받을 때 어느 게 더 쉽겠어? 그래.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승계가 이의 신청해버리면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의 신청 안 하면 승계된다. 그러면 2번 질문 봐봐. 여기서 이의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이의 신청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병이 승계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승계하고 갑은 임대인의 지위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3번. 주택의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자, 대지만을 매수한 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택이 보면은 이제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갑의 대지에 대해서 갑의 주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뭐 대항력을 갖춘 상태예요. 뭐 확정일자도 갖출 수도 있고요. 어떻든 간에 그런 상태에서 대지만 만약에 병한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보증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먼저 그냥 양도가 나오는 거예요. 양도가. 그러면은 이 사람 여기서 못 받아요. 근데 자 만약에 갑이 농협은행에서 뭐 하고요? 금소하고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안 주니까 경매로 해서 병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보증금 확정일자 받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뭐라고 나와요? 환가대금이라고 나와요. 환가대금. 환가대금 나왔다는 이야기는 경매로 갔을 때는 환가대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여기 비율에 따라서 토지와 주택의 비율에 따라서 비율로 우선 면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환가대금이 나온 건지 그냥 양도만 나온 건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덧붙인 것은 양도했어요. 병한테. 그냥 대지만 팔았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선 면제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병이 돈이가 필요해서 K은행 가서 뭐 했어요? 금소하고 K은행 몸이 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이나 큰지도 똑같은 거니까요. 근데 이거 안 줬어요. 그럼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때 이 경우는 무슨 대금이 되는 거예요? 환가대금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받아요, 못 받아요? 우선 면제. 그렇지만 대지만 갔을 때는 대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하네요. 대지만 갔으니까. 그렇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안 하는 누가요? 대지에 대해서 매수인. 매수인하고 뭐라고 다른 말로 경락인. 똑같은 말이에요. 옛날에는 경락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매수인이라고. 용어가 바꿔졌잖아요. 최고가 신고 매수인 이렇게. 그러니까 매수인 나보다 경락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4번 보면은요. 자 4번 5번 같이 묶어주시고 자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지금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경우니까 뭘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낙찰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경락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본 거예요. 왜 없다? 그러면 밑에 5번을 봐봐. 그럼 4번은 같은 맥락이잖아요. 5번 보세요.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경매 시 그보다 앞선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항력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동생이라고 그러죠. 네? 자 보세요. 순서 보니까 여기에 자, 의뢰 저당권 있는 거요. 자 병이 뭐예요? 임차권 있는 거요. 그럼 말소 기준물 얘기잖아요. 그럼 소멸하죠. 다 소멸해버리죠. 그죠? 그러면 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소유권 취득한 사람, 지상권 취득한 사람, 전세권 취득한 사람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제3 취득자라고 그래. 저당권에서. 그쵸? 그러면 제3 취득자가 할 수 있는 권리가 3개가 있어. 뭐 할 수 있고? 그래, 매수인 될 수 있고 경락인 될 수 있고 우선 매수 신고해서 신청해서 그다음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그래, 대의변제 할 수 있고 그다음 또 뭐 있어? 비용에서 몇 순위? 0순위
이거는 이제 우리 저당권에 나와 있는 거고, 근데요, 판례에서 인정이 있다니까. 만약에 이 임대차가 뭐라면 주택이라면, 여기에 주택이라면 후순위, 그러니까 후순위 임차인도 제3취득자에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3취득 임차인도 제3취득자가 되다 보니까 이 세 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은 제3취득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목적물이 뭐이면 주택이면 임차인도 저당권 다음에 임대차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여기가 죽으면서 말소되면 여기도 말소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이 임차인도 제3취득자에 넣어준다니까요. 뭐에서요? 판례에서. 조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도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받을래 먼저 채무가 매수 신고를 먼저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보증금 있을 거 아니라고. 보증금. 그 다음에 여기서 임차인이 낙찰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신고하면. 그럼 이 사람은 보증금하고 뭐하고 경락대금. 만약에 여기 주택이 만약에 5억에 지금 경락대금 채무가 신고가 됐다고. 그럼 이 사람 보증금이 만약에 4억이야. 그럼 이 사람은 5억 냈고 4억 돌려받아야 돼. 그냥 이렇게 해서 상계 처리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얼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임차인 낙찰 받았잖아. 이렇게 신고해서. 1억만 내면 이 사람 된다고. 그래서 여기 보증금은 뭐에 의해서? 혼동에 의해서 뭐가 된다고? 소멸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4번, 5번하고 같은 지문으로 연결돼 있다고. 이해돼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5번 지문에 의해서, 그러니까 앞에가 말소 기준 권리, 독수리 오형제, 저당, 그 다음에 저당권, 가압류, 압류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독수리 오형제잖아요. 이거 죽으면서 죽을 처지에 놓여 있는데 대변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우선 매수 받을래, 경락인 내가 매수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럼 매수 신청하면 보증금하고 낙찰 대금하고는 혼동에 의해서 상계 처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증금 돌려받는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니까요. 보증금 소멸이 되는 거예요. 상계 처리에 의해서, 혼동에 의해서. 그래서 5번 다음에 4번이 그렇게 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